이번 주 코스피 진짜 롤러코스터였는데요. 9,100포인트 선을 넘어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코스피가 그 뒤로 쭉 미끄러져서 목요일까지 폭락을 했었는데 금요일은 하루 만에 17.9%가 폭등하면서 6,59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17년 만에 역대 최대 상승률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상한가를 찍었죠. 그런데 이 미친 장에서 유독 한쪽만 다 잃었습니다. 바로 개인, 개미들이에요. 왜 개미만 당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태평양 건너 20대 AI 천재 몰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그 천재 몰락부터 그 파장에 휩쓸린 우리 국장개미들, 그리고 그 한복판에 놓인 국민연금까지 차근차근 팩트로만 풀어드릴게요. 먼저 그 천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레오폴드 아시엠브레노입니다. 이제 20대 중반의 청년이에요. 19에 콜롬비아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챗GPT를 만든 오픈AI에서 AI 안전을 연구하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2년 전 AI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커진다는 데에 베팅하는 헤지 펀드를 차렸습니다. 이름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이니스. 이게 대박이 났어요. 올 상반기까지 수익률이 무려 439%, 운용하는 돈이 수십조 원에 이릅니다. 한때는 60조 원이 넘는다는 평가까지 나왔고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성공의 비결이자 몰락의 씨앗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예요. 레오폴드는 자기 돈의 최대 4배까지 빚을 내서 투자를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비트코인 채굴주 같은 AI 인프라를 잔뜩 사들였죠. 문제는 7월 들어서 이 AI 주식들이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마이크론, 코어위브 같은 그의 주력 종목이 30에서 50%씩 빠졌죠. 레벨 레버리지에선 주식이 25%만 빠져도 원금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게다가 위험을 대비한다고 걸어둔 반대 포지션마저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면서 손실을 막지 못했고요. 결국 돈을 빌려준 골드만삭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담보를 더 내놓으라면서 마진콜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버틸 수가 없었겠죠. 지난 30일 레오폴드는 갖고 있던 공개 주식 22조 원어치를 통째로, 그것도 장 열리기 전에 한꺼번에 팔아버렸습니다. 사경구는 월가의 큰손 켄 그리핀의 시타델이었고요. 한때 수십조 원이던 펀드는 반토막이 났고 엔스로픽 지분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혹이 하나 붙죠. 그 시타델이 며칠 전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AI주 폭락을 부추긴 뒤에 이 포트폴리오를 통째로 받아갔거든요. 인수 가격은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큰 손이 취약한 레오폴드를 헐값에 노리고 사냥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돈을 건드렸다느니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의 추측도 나오고 있죠.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의혹이고 AI 고평가 우려 같은 진짜 하락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전이 있는데요. 이 강제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지 않고 시타델이 통째로 받아내자 짓눌렸던 AI 주식들이 그날 바로 튀어올랐거든요. 마이크론이 18%, 샌디스크가 23%, SK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도 16% 폭등했죠. 그리고 한국의 최태원 회장이 SK 하이닉스의 주식을 50억 원가량 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흐름이 바로 다음날 우리 코스피의 폭등으로 넘어온 겁니다. 정리하면 금요일의 반등은 미국 실적도 있었지만 수십조 천재의 강제 청산이 끝났다는 안도가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천재라도 레벨 레버리지 앞에선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레버리지 함정이 우리 국장엔 어떻게 왔을까요? 놀랍게도 판박이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이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하루 등락을 딱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인데요. 레오폴드는 4배, 우리 개미는 2배. 배수만 다를 뿐 똑같이 레버리지인 거죠. 여기에 개인이 2달 동안 순매수한 돈만 15조 원에 가까웠어요. 그 사이 이 상품들의 순자산은 지난달 16조 원에서 이번 주 5조 7천억 원까지 고점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죠. 개미가 넣은 돈도 절반 넘게 날아간 거고요. 이게 상장되고 증시가 미친 듯이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SK 두 종목이 코스피 거래대금의 44%를 차지했고 증시의 일시정지인 서킷 브레이커가 역대 15번 중 9번이 올해로 몰렸습니다. 개인이 물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2달 만에 반토막, 57%가 빠졌다가 금요일 하루에만 55%가 폭등을 했어요. 딱 롤러코스터인 거죠. 한양증권의 분석으로 1년 뒤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와도 이 상품은 마이너스 75%가 날 수 있습니다. 오르내림의 원금이 깎이는 음해복리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티는 개미들이 이 상품을 사고 팔며 본 손실을 다 합쳐서 56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빚내서 들어온 개미들은 강제 청산까지 당했죠. 7월에만 반대 매매로 3,400억 원이 넘게 청산이 됐고 아직도 33조 원어치 비투가 청산 공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이 하락에 베팅해서 돈을 번 자들도 있겠죠. 공매도 기록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폭락기 코스피 공매도의 60에서 84%가 외국인이었습니다. 기관이 그 다음이고 개인은 하루 100억에서 200억, 전체 1%도 안 되는 비중입니다. 개인은 하락 베팅을 거의 안 한 거예요. 대신 오른다는 쪽, 레버리지에 돈을 넣고 물렸죠. 그리고 금요일이죠.
그 외국인이 하루 만에 7조 2천억 원 넘게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레오폴드의 포트폴리오를 통째로 받아간 게 시타델이듯 복장에서도 팔 때 살 때 유리하게 움직인 건 큰 손들이었고요. 롤러코스터에 휘둘린 건 개미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상품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올해 4월 시행령을 고쳐 통과시키고 5월에 상장시킨 게 정부인 거죠. 그때 안전장치라곤 교육 1시간, 예탁금 1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놓고 폭락하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증시 변동성이 큰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이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시장 특성과 맞물려 있다고 짚었습니다. 사실상 원인을 개인 쪽으로 돌린 거죠. 여기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폭등은 정부 덕이고 폭락은 국민 탓이냐고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김용범, 이억 원, 이찬진을 레버리지 노답 사명제라며 경질하라고 했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입니다. 정부는 7월 31일부터 규제를 시행했어요. 이 상품을 사려면 현금 3천만 원을 예치해야 하고 개인별 투자 한도도 자기 돈의 20% 이내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죠. 개인 보호라는 명분이에요.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첫날 이 상품 거래 대금이 전날 1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이 상품이 하루 만에 폭등한 날이었습니다. 진입이 막힌 개미는 정작 오르는 걸 구경만 한 셈이죠. 여기에 어떤 투자자는 계좌마다 3천만 원씩을 넣으라는 게 말이 되냐. 분산 투자 괜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도 뒤늦게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공매도로 돈을 번 건 외국인 그대로였습니다. 정작 손발이 묶인 건 개미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개미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청원엔 레버리지 규제와 폐지를 요구하는 글만 수만 명이 몰렸습니다. 레버리지만 막고 시장은 방치하냐, 증한 펀드부터 가동하고 공매도부터 한식 금지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죠. 보호한다면서 정작 개미만 링 밖으로 내보낸 셈입니다. 자, 이제 롤러코스터 한복판에 있던 국민연금 한번 봐볼게요. 국민연금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습니다. 지난해 수익률이 18.82%였는데 역대 최고였고요. 벌어들인 돈은 231조 원, 한 해 연금으로 나가는 돈의 4.7배였죠. 올해도 5월까지의 수익률이 26%, 국내 주식에서만 106%가 넘는 수익을 내면서 쌓인 돈이 1,848조 원까지 불어났죠. 정부는 이 수익 덕에 연금 고갈 시점이 5년 더 늦춰졌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수익엔 그늘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도체 쏠림인데요. 국민연금이 굴리는 국내 주식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딱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새 25%에서 55%로 커졌거든요. 국내 주식의 절반이 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7.9%, SK 하이닉스는 8.1%를 쥔 사실상 최대 주주급이 됐고요. 이 두 종목 평가액만 256조 원에 달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쏠려 있으면 반도체가 흔들릴 때 국민연금 자체가 같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은 7월이죠. 바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이 5월 말에 들고 있던 국내 주식만 놓고 봐도 이번 폭락으로 평가액이 180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다만 금요일 반등으로 일부는 회복했고요.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아서 폭락시킨 거 아니냐, 심지어 선거를 앞두고 국민 노후 자금을 주가 방어에 쓴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죠. 그런데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팔기는커녕 오히려 하락장에서 주식을 샀거든요. SK 하이닉스만 4,400억 원을 사들였고 반등하던 금요일에도 연기금은 2천억을 더 샀습니다. 주가 방어 의혹엔 김성주 이사장이 직접 국민연금은 증시 부양이나 주가 방어를 위해 투자하는 기관이 아니다. 선거와도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큰손인 연기금은 싸게 담았고 개미는 비싼 데서 물타기 하다가 물린 거죠. 그럼 국민연금은 잘못이 없느냐? 진짜 쟁점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리밸런싱인데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20.8%인데 실제로는 30% 가까이 커졌습니다. 초과분을 팔아야 하는데 코스피가 오를수록 매도 규모가 커지니까 최대 74조 원까지 봐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공시인데요. 오를 땐 평가이익 덕에 연금 고갈이 늦춰졌다고 자랑을 하더니 정작 큰 평가손이나 하락기엔 조용하잖아요. 전문가들도 아직 팔지도 않은 미실현 이익을 돈의 힘으로 오른 주가를 근거로 자랑하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태평양 건너에선 수입주를 굴리던 천재가 4배 레버리지에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 매물을 받아간 건 월가의 큰손이었고요. 우리 국장에선 개미가 2배 레버리지에 물렸고 하락에 번 건 외국인이었죠. 하늘간 정부는 개인을 탓하며 규제로 개미 손발만 묶어댔죠. 국민연금 판에서도 싸게 담은 건 연기금, 물린 건 개미였고요. 그러니까요, 개미가 못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못 이기게 짜인 판이라는 거죠. 금요일 하루 반등했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그대로 살아있고 국민연금 리밸런싱도 대기 중이라서 이 롤러코스터는 언제든 다시 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최소한 이 판이 어떻게 짜였는지는 알고 당하지는 말자는 거죠. 여러분 이 사태 어디까지가 큰 손의 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단순히 음모론일까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나나의 경제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